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오늘도 꼬닥꼬닥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시 씨, 네. 오늘의 주제를 알려면 오늘은 또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집중을 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 힌트가 바로 소리거든요. 소리요? 네. 아니 노래 힌트도 아니고 음악 힌트도 아니고 소리라고요? 네. 일단 오늘 처음부터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 저도 귀를 쫑긋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네. 하수구 역류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 제 귀에는 약간 맛있는 소리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아니 제가 죽을 좋아하거든요. 이 정도 끓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죽은요, 그냥 죽이 아니라 약간 호박죽 있잖아요. 호박죽이 뭉근하게 끓여지는 소리인 것 같은데, 또 우리 방송이 먹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니까 온천의 역사? 자, 아마 오늘의 주제를 알고 나면 또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소리의 근원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그 제주 문화를 연구하고 아름다운 제주가 오래도록 기획되길 바라는 미술평론가 김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는 제주도 지질과 화산을 연구하고 있는 세계유산본부의 안웅산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아까 뭐 끓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두 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를 말씀드리면 그 거대한 용광로가 쇳물을 부으면 식어가는 소리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오. 그러니까 이게 끓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끓고 나서 식을 때 나오는 소리다. 치다가 식을 때 나는 소리? 박사님은요? 아주 뜨거운데요. 네. 그 온도를 말하자면은 적게는 한 7, 800도, 진짜 높을 때는 한 1200도 정도 되는 그런 물질이 끓는 소리는 맞아요. 오. 네. 어제 온도가 35도였다고 하는데 어머, 침까지 였네. 700도라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이 끓는 소리 뭘지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100도니까 그거보다는 엄청 뜨거운 맞습니다. 이렇게 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근데 영상만 봤는데 화산 폭발하면 진짜 큰일 나겠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저렇게 찍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죽이 끓는 소리가 아니라 용암이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태동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가 진짜 들리나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예. 저희가 본 건 아주 아기자기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들었던 이 소리는 실제로 한 뭐 작게는 수 센치, 크게는 수 메타의 이제 화산 가스들이 지표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터질 때 귀에 안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인프라 사운드라고 하는. 근데 얘들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올 때나 화산 분출할 때 저주파의 소리라서 귀에는 안 들립니다. 하지만 얘들은 꾸준히 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모니터링하면은 화산이 언제 분출할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화산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 맞습니다. 예.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하와이 그리고 뭐 에트나 그리고 사쿠라지마 같은 이런 활화산 지대에서는 그런 인프라 사운드를 이제 감지해서 화산을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죠. 실제로 한국에도 백두산 막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한 10년 전에. 네. 요즘 좀 덜한데.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데 이렇게 인프라 사운드 감시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화산 활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시잖아요. 혹시 눈으로 실제로 직접 본 적도 있으세요? 네. 이제 제주도와 아주 유사한 하와이 같은 경우라든지 사쿠라지마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
아, 위험하죠, 그러면. 그렇기도 한데 실제로 우리가 화산 폭발한다고 하면 항상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으면 화산 분출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흔적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 흔적들을 매일같이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제주가 화산섬이니까요. 그렇죠. 하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잘 있으면서 인지도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화산 폭발했던 붉은 불덩어리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단지 식어서 안정기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오래되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오름도 전부 다가 분화된 팝콘 같은 이런 돌가루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그 제주도 전역에 있었고 우리 주변에 다 널려 있어요. 결국에는 화산과 우리는 친구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가장 가까운 뭐죠? 친척인 거죠. 뜨거웠던 화산의 시간을 과거에는 직접 보고 예. 또 느꼈다라는 건데 어떤 기록에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우리 인간이 좀 한계예요. 그럼 고작 인간은 100년이지만 이 지질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만 년 가고 뭐 수십만 년 가니까 감히 어떻게 그걸 그 기록에 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약 300년 전에 이영상 목사와 화공 김남길이 그 이걸 남겼는데 비양박록이라고 저기 나오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저쪽에 저 비양도가 저 있는데 어디요? 오른쪽 위에 있는 오른쪽에 게 보면요. 붉게 칠했죠. 다른 오름들은 붉은 게 없어요. 이 여기야말로 틀림없는 이 화산 폭발 지점이다라고 해서 그림에다가 빨간색 칠을 했어요. 저 당시에도 이 비양도에만 예. 저기 붉게 했다는 거는 화산 폭발이 있다는 걸 좀 약간 인지했다는 거죠. 예,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시하려고 다른 오름과는 달리 저기만 붉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문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고려사 전료 그리고 신진 동국여지 승남 같은 곳에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목종 5년 지금으로 하면 1002년이 되는데 탐나에서 산이 4개의 구멍이 뚫어지고 붉은 물이 치솟아 나왔다. 붉은 물은 뭐겠습니까? 용암. 뜨거운 마금 용암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엉겨 기와돌이 되었다. 뭐겠습니까? 돌이 되는 거죠. 붉은 물이. 그리고 혐오함이 되는 거죠. 거예요? 그걸 네. 이제 기술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이 더 있는데 목종 10년에는 탐나의 바다 가운데서 상서로운 산이 솟아났다.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름 같은 것들이 생겼다. 화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냥. 예. 그리고 얘들이 산이 처음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뭐겠습니까? 화산재가 나오면은 수증기도 많이 나오고 화산가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뭐 캄캄해지면서 벼락치는 것 같이 땅이 움직였다. 화산에서 생기는 지진을 또 묘사한 게 되겠고요. 너무 신기하네. 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높이가 100여 장이 되고 주위가 40여리가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는 나무도 없고 연기가 가득했다. 이런 기록들은 아주 짧지만은 화산적인 특징들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목종 5년 6월에 탐나에서 산이 바다 한가운데 솟아나왔는데 산에 4개의 구멍이 뚫리고 붉은 물이 흘러나오다가 5일 만에 그쳤는데 그 물이 모두 엉기어 기와돌이 되었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그 솟아나왔다라는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헌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죠. 이 기록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선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화산이 어딘가 해서 선인들이 짚은 데를 보시면은 혹시 안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은 대정현에 속한다. 라고 지금 좋습니다. 그 대정 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있으면 어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대정이다. 이거 퀴즈예요? 아니, 과장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나 대종을 잘 모르는데 바다 저 가운데 정의연 있으면서. 사람인데. 가파도. 가파도. 네. 이영상 목사가 제주도에 그 목사로 와서 1년 3개월 있다 가셔서 남한박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금의 대정인에 속한다라는 것에 힌트를 이제 얻은 거죠. 네. 얻어서 가파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파도의 크기가 40열이는 안 되지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대정연에 있는 가파도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있다는 예, 거예요? 예. 비양도도 그쪽 비양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응.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구멍이 있어요. 비양도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나카무라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들어와서 조사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와서 오래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비양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밌었던 것은 1002년 기록은 비양도라고 이야기했고 1007년 기록 뭐겠습니까? 40열이가 되고 뭐 용암이 나와서 이렇게 쌓였다 이런 기록을 보고는 이것은 군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군사. 예. 아. 그러니까 1002년 기록과 1007년 기록을 각각 달리 해석했어요. 화산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렇진 않았습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우도도 그 40열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목한 사람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개 설은 있어도 뭐라고 이야기를 딱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고려 목종 때 제주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 그 상황을 잠시 화면으로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폐하, 지금 바다 건너 남쪽에 있는 탐라섬에서 올라온 보고 이온데 탐라섬 바다 한가운데에서 신기한 섬이 솟아올랐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섬이 솟아올라.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상세하게 말하여 보도록 하여라. 그것이 말입니다. 섬이 솟아오르긴 올랐는데 그 섬의 형상이 하도 기이하고 무서워서 탐라 사람들은 입에조차 담지 않으려 한다고 하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기이한 일이로다. 여기에서 산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화산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 되겠다. 전말을 알아봐야지. 여봐라. 태학 박사 전공지를 들도록 하여라. 전공지는 고려 성종 때 진사에 급제해 목종 때 태학 박사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박사도 이미 알고 있을 터. 지금 탐라국 바다 한 가운데서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폐하, 소신도 그 소식은 들었사온데 자고 이래도 이런 일은 들은 바도 접한 바도 없는 일이옵니다. 이는 소상히 조사를 해보심이 옳은 듯하옵니다. 박사의 생각도 그렇소. 짐의 생각도 그렇소.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박사가 직접 탐라로 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연유를 알아오는 게 어떻겠소? 신전공기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지금은 안 박사님이 지금 파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하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니, 무슨 변이 생기된 영엠신고? 아니, 어떠여 바닥에서 산이 올라와게? 괜한 맛이 그것도 벌겋게 생각만 허해도 못입수다. 꿈의 식구 가부대 겁나 우다원. 이때 제주에 온 태학 박사 전공지. 이보시오들, 그 말 좀 물읍시다. 무슨 일이십니까요? 내 듣자하니 얼마 전 바다 한가운데서 섬이 솟아올랐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입에 올리기도 못입수다. 당시 상황을 알고자 조정에서 나왔으니 자세히 좀 얘기해 보시오. 아이고, 세상이 뒤집어지겠니 모양인지. 아이고, 아맹해도 나 말 못 듣구다.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좀 말해 보구려. 끈질긴 설득 끝에 전공지는 당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요호르기 갑자기 먹구름이 눈을 가리고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럭거리며 요동찬 게만은 7주야 만에 멈췄수다. 그 다음에 냥 먹구름이 거쳐신데 보난 바닥에서 섬이 하나
쑥 솟아올랑 이신거라 마신 게. 거꾸니까 산의 높이가 100여 장에 넓이는 40여리나 되고 초목은 없고 연기만 자욱했습죠. 고난 불 와랑와랑 붙는 성류한 곳습디다. 아이고 그거 봐라 나 모시왕. 족구띠 가보지도 못하크라 마신 게.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그러지 마시고 나를 거기까지 좀 안내해 주시오. 거길 막씨 이 이제도 그딘 와랑와랑 계신디 가딱 다 죽음이다게. 허다 거기 가젤하질 맙소. 제주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궤변이 일어난 것과 같아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도 또 그 일을 입에 담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아니 박사님 불이 와랑와랑 붙은 성류향 같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눈앞에서 엄청 끔찍한 장면들을 본 것 같은데, 근데 성류향이 뭐예요? 성류향. 그 한자를 보시면 돌석자잖아요. 유황은 원래 노란 가루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다른 합성 물질과 만나면은 딱딱해지면서 돌처럼 노란 가루가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노란색이라고 해서 유황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화약을 할 때, 병기 제작할 때 이 폭탄이나 전부 다 그 기본 물질이 이제 그 유황이고, 그다음에 성냥할 때 냄새 나잖아요. 아황산가스와 좀 황화수소가 결합돼서 냄새 없던 유황이 불을 켜면서 파란불 나면 그 파란불 자체가 강한 불길이잖아요. 순식간에 불 붙으니까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그 분명한 그 성냥의 원료가 되고, 또 우리 지구상의 모든 폭탄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이 성류향이 터지는 걸 봤더니 박사님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성류향이라는 그 향의 냄새, 황의 냄새를 언급한 건 상당히 디테일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화산이 분출하면은 뭐 화산 재정도 생각하겠죠, 용암이나. 그런데 실제로 화산이 분출할 때는 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수증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산화황인데, 얘가 황 냄새를 냅니다. 성냥불을 붙였을 때 나는 냄새. 이 이산화황이 진짜 심각한 것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수증기하고 만나가지고 산성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황산이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성냥 타는 냄새 좋던데. 조금만 기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내용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현장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다가 멈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없었던 섬이 딱 솟아났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장 잘 기록된 것이 1963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남쪽으로. 보시면 이 사진이 그 전경인데요. 서체이 섬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1963년도 11월 14일에 바닷속에서 실제로 화산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11월 14일이라고 했죠. 1963년. 11월 14일인데 얘가 터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 아이슬란드에서 32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망망대해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지진에 걸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리고 나서 애들이 막 우거져 나올 때는 주변에 지나가는 배가 어떻게 생각했냐, 배가 화재가 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조사하니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앞에 있는 분들은 옷이 칼라예요. 저 멀리 보이는 화산 분출 장면은 흑백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하고 수증기라 가지고 검고 흰 것만 보이는 거죠. 사진은 칼라 사진이 맞아요. 가서 처음에 관찰을 했는데 한 며칠 만에 섬이 크기 한 500m짜리, 그리고 높이가 한 40m에서 50m 정도 되는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송이라든지 이렇게 화산재들이 쌓여서 만들어지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는 그 크기가 가파도만 합니다. 갑자기 망망대해에 없던 게 그냥 싹 솟은 거예요? 처음에 화산 분출할 때 깊이가, 그 바다의 깊이는 한 130m 정도 됐었어요. 제주도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한 4개월 동안 계속 성장합니다. 왜?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침식이 엄청 빨리 되는데도 분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4개월간은 막 성장해요. 그래서 그 가장 컸을 때는 직경이 한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이후에는 분출하는 양보다는 침식되는 양이 더 많아가지고 1.3제곱킬로미터 정도 규모로 남아있죠.
아, 지금도 저 섬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예, 예. 상당히 이제 지질학적이로나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왜 화산이 만들어지고 아무런 영향이 받지 않는 곳에 태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분출할 때 뭐 우리 그 기록에 있어서는 한 7일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7주야.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그냥 비교적 짧았다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7일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제주 사람들이 느꼈던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화산 폭발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예. 섬. 궁금하시죠? 네. 어디일까요? 오늘날에 어디가 그게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저는 아까 비양도 나왔잖아요. 비행기, 비양도. 비행기 뭔가 날아다니잖아요. 네. 날아와서 뭔가 떨어지는 그 비행기의 그 비자가 똑같아서 비양도가 아닐까. 비양도. 저는 아까 조사원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커야 되잖아요. 이 40m 된다고 네. 하니까. 예. 그러면 크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정도면 우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도. 그렇게 하면은 기록이 또 안 맞죠. 지금의 대전이니까. 대전이니까. 그렇네, 맞네. 아. 그래서 어려운 거죠. 비양도 아니에요? 그럼 가파도. 그럼 화면으로 한번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해보시죠. 예. 네. 예나 지금이나 수중 화산 폭발은 더더욱 희귀한 일. 당시의 전공지는 아직 채 식지도 않은 화산선 바로 밑에까지 가서 산의 형상을 자세히 그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가 왕에게 바쳤는데요. 목종은 바다에서 분출한 상서로운 산이라고 해서 서산이라고 산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서산이라고 지었다고 했거든요. 서산이라는 섬이 있나요? 제주에 없잖아요. 서산 충청도에 있잖아요. 서산. 맞아요. 네. 그 아까 우리 그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비양도란 한자어가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아니 빛이 날아와서 딱 떨어진 섬, 이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록상 안 맞아. 개인적으로는 송악산이 아닐까. 왜냐하면 높이도 좀 적당하고 천년 전에는 이렇게 독립줄이 있다가 뭐 침식되면서 붙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해보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크기가 또 높이 안 맞아. 지금 기록에는요 높이 100장이라서 100장. 그러면 100장이란 말은 한 길, 두 길 할 때 자기 키만큼만 한 발, 두 발이에요. 그러니까 100사람이 높이니까 그 조선시대는 평균적으로 잡아도 1m 60이에요. 그러면 해발 160m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넓이를 보니까 이제 그 40리니까 40리는 0.4km거든요. 그럼 16km. 근데 실제로는 지금 해발 고도가 104m고 동학산이. 그다음에 그 둘레로는 2.8km니까 크기순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추정하기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지금 김윤정 선생님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네. 했고 지금 아까 비양도 저는 우도했다 가파도 했지만 예.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추정하세요? 실제로 저도 지질학자인데 상당히 궁금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2015년도, 16년도에 저희 기관에서 한번 이걸 한 2, 3년 정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실제로 연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젊어 보이는 화산 3개를 꼽았습니다. 예. 꼽은 곳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록에도 있듯이 비양도도 후보가 됩니다. 실제로. 송악산 실제로 하라구치가 상당히 젊은 화산이라고 이야기했고 일출봉도 한 6,000년 정도 되고요. 연대 측정해 보면은 근데 실제로 눈으로 먼저 관찰을 하죠. 지금은 송악산을 직접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 사람 정도가 외길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분화구의 그 가장 끝부분이 날렵하게 살아 있었던 거죠. 뭐겠습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끝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양도는 올라가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두세 사람이 손잡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신선할 것 같습니까? 더 젊어 보여요. 그냥 외관상. 송악산. 만약에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비양도가 1000년 전 섬이면은 송악산은 500년이 돼도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실제로 연대 측정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비양도는 그 표토에서 용암층 위에 있는 토양을 했을 때 4,500년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전 화산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일출봉은 한 6,000년 정도 나와요. 송악산은 3,700년, 3,800년 정도 나옵니다. 이상하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인출봉이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양도가 그 다음이고 송악산이 송악산이 제일 젊은 거죠. 가장 젊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젊어 보이는 것들을 했는데도 1000년 전에서 상당히 멉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의심을 했죠. 뭘 의심했겠습니까? 송악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악산이 아니고 다른 화산일 수도 있죠. 문헌이 지시하는 기록된 시점과 화산 활동 시기가 진짜 같을까 의심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정공지가 제주에 와서 탑라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출하는 걸 본 것이 아니고 그 화산 분출한 것을 목격한 사람한테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상에서 봐서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탑라인이 내가 봤으니까 언제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정공지한테. 1002년, 1007년 그 시기에 제주도에 시간을 2024년 7월 5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인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시간을 딱 지정할 수 있어 몇 년 전 이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송악산 주변에 화산 재층을 걷어내면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화산 재층 아래 옛날 토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토기편들이 있어요. 그 당시 썼던 예, 것들. 화산 활동 있기 이전에 토기편들이. 토기편을 연대 측정하면 5,500년 플러스 마이너스 700년이 나옵니다. 대충 맞죠? 실제로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제주인들은 화산 분출하는 것을 봤어요. 기록에도 보니까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안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하진 없을 않았어요. 정도로. 예. 송악산이 분출할 당시에 화산재가 어디까지 날아갔냐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송악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기 단산까지 모술봉까지 4에서 한 5k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정 지역의 밭을 실제로 파보면은 한 1m 안팎면 다 화산재층이 나옵니다. 지금 이 거리만 해도 4.5km. 예. 단산까지 가면은 5.3 5.3km 정도 되죠. 이 기록이 얼마나 괜찮은가 하면은 높이는 100여 장. 대충 봤을 때 100여 장이 될 수 있어요. 100m라고 아까 보셨고. 주변 둘레가 40여리라고 하는데 40여리를 그냥 직경으로 하면은 6.3km가 되는 지역입니다. 대충 맞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용암이라면은 좀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길이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표현을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둘레가 40여리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널리 퍼져 있는 뭐겠습니까? 화산재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송악산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실제로 정공지는 개성에서 왔어요. 그 당시 고려의 조정은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개성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개성을 안 가봐가지고. 죄송해요. 북한에 있으니까 못 갔죠. 네. 송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 이름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정공지가 와서 이거 개성에 송악산하고 비슷하네. 흘린 말이 그 이름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예.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면? 예, 이거 아주 재미있는 가설이죠. 그러니까 지질학적 측정과 그다음에 상상력을 같이 만나면서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뭐 고지도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저 지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왼쪽에 겁니다. 왼쪽에 동엽이고예요. 보면은 저쪽에 그 비양도가 있고 그 밑에 섬이 하나 있어. 예. 근데 문제는 그 섬에 이름이 없습니다. 다음 지도 보시면 이제 그 탐라전도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보면은 이름이 서산이라고 있어요. 또 밑에 지도는 진화 조선 고지도라고 해서 거기에도 똑같이 서산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지도책을 최근에 와서 정밀 보다 보니까 소산이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말이냐. 제일 오래된 지도는 이름도 없었다가 바로 다음 지도에서 몇십 년 지나니까 서산이 나왔고 또 다음 지도에는 보니까 반은 쫙 이렇게 약간 물에 잠긴 듯이 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안홍산 박사님의 얘기처럼 제 입장에서는 장소를 측정하기는 정말 이 지도 봐서는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실하고는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근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나왔던 내용 중에 어쨌든 화산 활동이 일어난 곳이 대정현이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지금의 대전형이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죠? 그 지도에 있어요. 대자가 써 있습니다. 그 대자 말은 그 대정현에 소속했던 뜻이고 지금 뭐 화산재 분석이나 그다음에는 그 크기도 화산재 퍼지는 방식 지질학적으로 다 해보니까 그 가능성도 크게 열어두었죠. 근데 지금도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인간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무기력하고 공포스러웠을까요?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야말로 밖에 나오기도 두려웠죠. 그렇다면 이 제주도가 굉장히 그 화산 폭발의 섬이고 바다 한가운데이니까요. 재해들이 많은데 또 어떤 재해가 있을까요? 한번 제주하면 해보세요. 박사님 당연히 제주도는 태풍. 태풍이나 뭐 아니면은 뭐 장마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장마로 인한 뭐 홍수라든가. 저는 반대로 너무 많이 와도 그 자연재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너무 안 와도 그렇죠.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되면 어쨌든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당연히 기근이 발생할 거고 예. 그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진도 이 의양양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이 그래요. 그 기록이 또 있나요? 최초의 그 지진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나와요. 점점 이제 후대 와서는 조선시대 와서는 또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주 지역이 지진이 많다는 것은 최근의 경주 지역과 지진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전체에 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91회, 삼국유사는 2회, 고려사에서는 250회. 뭐 여기서 약간 이제 그 연구자마다 이제 뭐 그 틀립니다. 예. 그런 기록 속에 제주의 지진 예. 또 해진이 있었다는 게 그렇죠. 해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그게 또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화면 그래요?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화산 폭발 외에도 제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탐라에서 돌 100여 개가 저절로 대굴대굴 굴러갔는데 그중 가장 큰 돌이 되돌아가고자 하다가 그치자 나머지 돌들도 구르지 않았다. 지진에 관한 기록들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수차례 등장하는데요. 그 첫 기록은 단종 때입니다. 제주의 대정 정의의 지진이 일어나 담과 가옥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깔려 죽었으므로 향과 충문을 내려 해괴제를 행하였다. 이런 지진에 대한 기록은 조선 개국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인조 21년인 1643년은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래 조선 천지에 지진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 과인은 심히 걱정되고 두렵도다. 며칠 전 한양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외방에서 올라온 장계를 보니 같은 날 모두 지진이 일어났사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어 하늘의 경고가 이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나이다. 예로부터 지진은 병난에 속한다 하였다. 그런 만큼 나라 안팎의 우환을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런 까닭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장수감을 얻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당시 제주 바다에서는 해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진 이래 바다에서 들린 포성의 이변은 더욱 놀랍사옵니다. 아니, 바다에서 들린 포성이라니. 혹 섬에 지진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해진의 변인 줄 나옵니다. 대포 같은 큰 소리가 제주에서부터 평안도까지 일어났다고 하옵니다. 이후 현종 11년인 1670년에도 제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나고 많은 민가의 담벽이 무너지거나 기울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에도 지진과 해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발생을 했네요? 그다음 조선왕조실록에는 약 6,738회가 이제 그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나왔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주로 이제 보면은 그 내용들이 아까 막 흔들렸잖아요. 뭐 갈라졌다, 땅이 깨졌다, 천둥 치는 소리가 났다. 그렇지 않은 소리가 났다. 그다음에 뭐 날 들짐승이 놀라서 달아났다, 뭐 구르는 돌이 많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공포를 조성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민심이 막 흉흉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왕을 잘못 뽑았나? 그 저왕이 정치를 못해서 요즘 하도 향락만에 빠지더니 그 세상이 하늘이 노했나 보다라고 해서 하늘 경고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민중들 요구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럼 어디다 지내?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그럼 또 하늘만 하면 바다에서 해진이 일어났으면 그 바다를 향해서 제사 지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사 의례들이 민심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왕의 그 행차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꽤 많은 걸 보면 그때 당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진을 연구하는 박사님이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아까 그 태학 박사라는 전공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 분들은 이제 아마 고려 시대가 될 것이고 이제 조선 시대로 가면은 이제 후기로 오면은 이제 실학자들이 생기죠. 그 중에 이익이라고 하는 실학자는 성호사설 같은 것을 쓰시면서 지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자연적인 재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땅 속에 축적됐었던 이제 기운이 빠지거나 할 때 이제 이런 지진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실학자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뭐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예방하거나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을 하는 지금이나 그때나 자연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면 뭔가 제대로 인식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숙감을 얻는 것이 답이다. 뭐 이렇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일어나는 횟수가 아까 6천 몇 회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에 있어서 몇 회가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 겪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턴이라든지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밥은 몇 분을 끓이면 끓을 넘치고 소리가 나면 불을 줄이고 이게 경험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화산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화산이 일어나도 아무도 대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활화산 지대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마치 밥을 매번 한 것처럼 화산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경험해보고 싶진 않네요. 그렇죠.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조선 경험입니다. 시대는 그 천지인 사상이 이제 중심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 중심에서 저 별이 왕이 뭐 잘 될 건지 아니면 뭐 왕자가 태어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땅은 뭐예요? 풍수지리 죽음의 문제만 했지 땅속 문제는 소홀 했던 거죠. 아까 좀 빈도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그 조선 시대에 그 소위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의 신라까지 와야만이 겨우 재인식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했으니까 문외한 거죠. 어쨌든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잘해야 돼요? 당연히 국가가 잘해야 되죠. 그래 이런 비상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가의 이제 대응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그 화산 폭발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막 중요성을 안 따져요.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지진은 가장 큰 재난이기 때문에 뭐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록할 건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가뭄이 되거나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거나 홍수가 났을 때 대처 방법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임금인 경우에는 자기 백성을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 백성들이 재난이 일어나면은 구휼미를 털어 즉 곡물들을 막 나눠줘서 살리게 했는데 영조 때만 해도 예를 들면 그 이런 태풍이나 가뭄 들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나리포창해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 포구에서 그 곡물을 갖다가 제주도에 이제 내려보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굶어 죽지 않게. 그래서 조천포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배 5척이 곡물을 잔뜩 싣고 조천포구까지 왔어. 근데 그 제주도는 뭐가 많죠? 이 화산 암초들이 많아가지고 배 몇 척이 다 그냥 물에 잠겨서 눈앞에서 그 곡물이 다 사라지는 걸 보고 그냥 제주 사람들이 막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척만 겨우 건졌고 그만큼 이제 이 그 구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또 이 먹는 것을 책임을 못 지면 그 국가는 망해요. 백성들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없는 것은 국가 목표의 최고라는 것을 이 재난 상황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현실적인 대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조선 성리학 입장에서는 무속도 싫어하고 도교도 다 싫어했지만 급하니까 가뭄이 돼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고 두꺼비 한 마리 띄워서 그 버드나무로 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의뢰를 시했고 모든 걸 동원해서 왜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진이라는 게 원래 화산 분출하고 뭐 뗄 수 없는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틈이 있어야 돼요. 액체가 자기 힘으로 뚫고 나오면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주도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가스 성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자기 힘으로 뚫고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틈이 있으면 돼요. 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진?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의 힘에 의해서 네. 기존에 있는 틈을 따라서 용암이 마그마가 올라오면 제일 쉽죠. 그리고 그 개들이 올라오다가 자기 힘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서 굳으면서 또 벌려요. 그때 또 지진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손바닥처럼 옆으로 길어요. 길죠. 제주도가 네. 길쭉하죠. 동서로. 그거는 제주도 지하에 틈이 동서로 길쭉한 주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름들이 일직선상에 몇 개씩 쫙쫙 선상으로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땅 속에 있는 기존의 틈, 그죠? 지진 같은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틈을 따라서 불안하게 이거. 용암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마그마가. 박사님 그러면 제주도 또 화산 폭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연구하는 거죠.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옛날을 연구하는데 과거에 제주도의 화산 활동들이 일어났었던 패턴을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뾰족한 곳이 이제 백록당이 될 것이고요. 북동쪽에서 한라산을 바라본 겁니다. 물장으로 한 6만 년 정도, 개월이라고 해서 겨널학이라고 되어 있는 그 주변에 3만 년, 그리고 개펜이 한 15,000년 전, 여기서 K에 있는 천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노름 같은 경우는 한 6,000에서 8,000년 정도 전에 터졌어요. 보시면 어때요? 10,000년에서 2만 년 단위로 오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지금은 쉬고 있더라도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연도는 언제예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폭발적인 영상들이 화산이 아니고 적은 양의 용암이 오랫동안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분출하더라도 사전에 다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 화산이.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그 전북 부안군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현재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서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지질연대가 그렇습니다. 그냥 공포죠, 좀 공포. 그러나 우리는 안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냥 냉철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 어떠한 예비 지식들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시대에 이제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이 어쩌면 늘 시작처럼 살아야 될 때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1000년 전의 화산 기록을 이제 보면서 제주도를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좀 더 촘촘히 봐야 되겠다. 우리가 제주도에 오름이 한 360여 개 정도 됩니다. 경관적인 가치라든지 뭐 생태적인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과거를 알 수 있는, 과거의 제주도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서 오늘 뭐 송악산을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야외에서 뭐 진짜 젊어 보이는 화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저희가 세계유산본부의 한라산 연구부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연을 좀 소상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진짜 사실 별로 관심이 없던 분야였거든요. 근데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피부로 더 와닿고 그리고 더 느껴지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는 오늘 또 공부도 했고 했으니까 직접 보러 꼬닥꼬닥 한번 가볼까 합니다. 송악산 둘레길 참 좋아요. 네, 걸으면 네.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게 다 오늘 이 역사의 현장성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주신 두 분의 또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또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꼬닥꼬닥 걸어가 봐야겠죠? 네. 제주의 역사 속으로 다음 주도 꼬닥꼬닥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